네, 여러분,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요즘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끌시끌합니다. 전당대회가 아니고 본당대회다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문자메시지 읽고 15월인 답을 안 한 그 일십 농지 논란으로 날 셉니다. 그야말로 날 새고 있습니다. 논란이 너무 질질 끄는 데다가 내용 역시 칙칙하니까. 이런 음모전에 사람들이 지금 질렸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떠났다. 전당대회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다 등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게 현주소입니다. 이 와중에 좌빨 유시민이 촉새라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다른 촉새가 진중권입니다. 그 진중권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진중권이는 얼치기 좌빨로 불리는 나와 접촉을 한 게 죄라면 그 죄는 김건희 여사에게 묻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야불야불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얼치기 좌빨로 불리는 건 감수하겠지만 그런 나하고 통화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홍준표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이런 벌어진 일이지만 저는 참 못 볼 꼴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하면서 누구나 절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김 여사가 무심코 언급했지만 이른바 댓글팀이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지금 살아있는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게 현실은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아니 대체 영부인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는가?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중에 사람들이 정말 이건 도를 넘었다. 김건희 여사랑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다라고 보는 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왜 김 여사가 때 아닌 때 등장을 해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기 위해서 한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슬쩍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도 김건희 여사가 모사꾼 아니냐, 정치 공작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 맞냐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역대 영부인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역대 영부인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 국정, 집권 여당, 그리고 인사 문제에까지 두루두루 개입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부인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랑 별도로 김 여사랑 관련해서 사람들이 정말 질겁해하는 이유는 너무 수다스럽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말리는 수다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질겁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라고 하는 촉새하고 그 1시간 가까이 떠들어댔다면 대한민국의 용산하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김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좀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 김 여사가 선호하는 인물은 10중 8구 아니면 10중 10이 좌빨이거나 그 언저리에서 노는 친구들이라는 점입니다. 선명한 자유우파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중 최악이 뭡니까? 대선 중인 2022년 1월 달에 좌빨 매체, 그것도 아주 고약한 친구들, 서울의 소리락 했던 무려 52차례의 통화입니다. 지금 썸네일 사진을 쫙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얘네들이 깔아놓은 이런 방송으로 그냥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거 보면 열이 뻗습니다. 아니, 우리 우아해야 되고 우리한테 위로를 안겨줘야 될 영부인이 이렇게 좌빨 애들한테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만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더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깎아먹게 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우리는 답답합니다. 자,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러저런 얘기를 흘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수십 시간 떠들고 야불야불한 얘기들이 좌빨애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진보가 아니고 보수다. 뭐 이런 얘기. 정치는 항상 자기 편 내부에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아, 참, 이럴 수가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이런 발언은. 이런 얘기를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지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환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방송을 보면 또 내가 남북 문제에 기회가 나면 내가 나서겠다. 뭐 이런 호언장담을 빵빵 합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4월 말에 윤석열, 이재명 사이에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뼈 있는 농담이 한간에 오갔습니다. 정말 실세끼리 회담을 해야 된다면 김건희, 이재명이 맞는 거 아니냐? 누구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부유한 권력설 1위라고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로감은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게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뒀다가는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국가위기 상황이다. 5분 전까지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탄핵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머리 박고 있습니다. 밖에 외국에 잠시 나갔을 때는 뭐 이러저런 뭐 공식 석상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오늘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결심 같은 게 없이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영부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터진 분무를 감당하기가 가능할까? 라고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입술을 깨물어 왔던 얘기, 오래 참아왔던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꺼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윤 대통령의 중대 결심 중에는 두 분 사이에 이혼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 맞습니다. 이게 너무도 사적인 영역입니다. 제3자가 끼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누가 이의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2024년 여름 지금의 상황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영부인 리스크 문제 때문에 정권의 향배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가다가 좌초할 수 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의 이혼을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의지한다는 걸 세상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둘이 마냥 함께 있다가는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입니다. 그때 대선 때 노무현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의 장인이 6.25 때 인민군들에게 부역질을 했다. 그래서 우익 인사를 척살했던 좌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감히 외쳤습니다. 그럼 날 보고 아내를 버리란 얘기냐? 그럴 수 없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노무현은 위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노무현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묻어갑니다. 조광지철을 버리지 않는 진짜 사나이로 떴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했던 발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분도 있지만 좀 역겨워도 참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만한 배짱, 기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 정도 되는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상, 노무현 이상과는 쇼를 해야 될 국면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쇼를 해야 될 국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둘이 이혼해라 마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헤어지라고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밝히자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법적인 이혼 강행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쩌면 남은 임기 3년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이혼을 강행하는 게 너무 무리라면 아내를 미국 등 제3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외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절충안을 용산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이혼 불사하겠다.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한 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내 문제를 결자 해지할 수 있는 제3의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거나 미국에서 별거하거나 하는 방법 말고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물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애물단지 영부인과 헤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얘기하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중한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만나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불이 남편에게 옮겨 붙기 직전입니다. 이 정부의 호의적인 사람들도 지금은 뒤돌아서서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는 지난해 말부터 이 자리에서 뉴 김건희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자숙하는 시간을 한 4, 5개월 가져달라. 그 다음에 나타나서는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진 김건희, 확 달라진 김건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게 뉴 김건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이도저도 다 틀어졌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끝내 지난 4월 총선은 참사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정작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썩 나서서 내 아내는 내가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내와 헤어지고 정말 소중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저는 선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용감한 사나이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김 여사는 무속 관련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전 들을수록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자 대통령의 처남인 김건우 씨, 이런 문제들이 두 분이 이러저런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기소당하고 깜빵에 왔다 갔다 하고 뭐 풀려났네 뭐네 이런 얘기로 너무 어지럽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서 이런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간에 놔두는 이혼 얘기를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저는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좀 용산애한테 미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원인 제공한 거의 50% 이상은 김건희 여사의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라.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를 돌봐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